김성호 기자, 스튜디오에 옛날에는 매일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너무 뜸합니다. 좀 떨리네요. 떨린다. 간만에 나왔더니. 간만에 나왔더니. 자. 근데 제가 먼저 할 걸 그랬나 봐요. 왜요? 예? 저는 한 종목인데요. 오히려. 실제 있게 무슨 있어요? 딱히 한 종목이라도 뭐 이렇게 B급 아닌 것 같고. B급 서너 개보다 딱 A급 하나가 훨씬 더 빛날 수도 있죠. 이게 A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자, 개그 특집. 네. 종목 열전 어떤 겁니까? 네, 디오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종목을 제가 좀 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전부터 물론 제가 좀, 소개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임플란트 학술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건데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 임플란트 업계의 어떤 최신 트렌드라든가, 또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이렇게 교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세계 32여 개국에서 이 1,500명에 달하는 치과 의사와 또 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임플란트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네. 오늘 소개를 드릴 기업이 이 국내 임플란트 업계에서의 선두를 달리는, 그러니까 선두를 다투는 그런 디오라는 회사인데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임플란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오스템. 예, 오스템 임플란트를 최고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업계 선두 주자인 동시에 또 여전히 높은 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디오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기업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 최문희 기자. 네. 디오가 처음부터 임플란트 회사였는지 어떤 짧게 좀 내력을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처음에는 일단 이 임플란트라는 걸 제조 판매하지는 않았고요. 이 회사가 그래도 업력이 198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예, 한 지금 30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처음에는 이 자동 포장기계 이 사업을 영위로 했었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이 손가락 안에 꼽혔던 그런 기업입니다. 이후에는 주차 설비 사업을 통해서 회사가 한 단계 또 이렇게 도약을 한번 했었는데요. 주차 설비. 이 대부분의 사업이 성공과도를 달리고 있지만 이 대부분의 제조 분야가 좀 이렇게 보면은 개발도상국들이 원가 경쟁에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부침이 심하고요. 이 점차 사양 산업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디오도 그런 이게 직면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임플란트 사업이 이 고부가치 사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 180도 업종 전환을 있게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뒤늦게 이쪽 임플란트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네. 그럼 후발주자가 지금은 업계 선두를 다툴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는 나름의 비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임플란트만 치면 이렇게 업력이 많은 기업도 아닌데 또 이렇게 또 오스템 임플란트와 같이 이름이 걸린다는 거는 현재 국내 치과형 임플란트 사업은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디오 두 개 업체가 다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오스템이 국내 임플란트 보급에 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이 디오는 임플란트 질을 좀 상당히 좀 높였다. 이런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플란트 이 시술 자체가 혹시 안 해보셨죠? 임플란트. 아프다는 얘기가 오래 걸리죠. 저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임플란트 시술이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데 초기에는 이 국내 치과 의사들이 이 시술은 어렵지만 워낙 이게 마진율이 높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예, 근데 딱히 이 교육을 해줄 만한 곳이 없었는데 이 치과 의사들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준 것이 바로 오스템입니다. 예, 치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이 다양한 교육을 해줬고요. 또 임플란트 대중화에 앞장섰었는데요. 이후 많은 의사들이 이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품의 질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디오가 만족스러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임플란트 시장에 이 닭꽃으로 부상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좋냐? 이 디오의 장점은 품질력도 좋지만 이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 있는데요. 당시 임플란트 가격이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죠. 이 디오 제품이 시되고 난 후에 이 가격 다운 효과가 좀 발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켰군요. 그러니까 오스템의 독주 시장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디오 하면은 한때 좀 어떤 뭐랄까 유동성 약간 좀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도 변경했는데 덴틀플라이인가요? 네네네. 여기를 이제 최대주주로 모셔왔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 어떤 그 지배 구조, 최대 주주의 변경이 디오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네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어떤 측면에서 좀 이렇게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었던 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갑자기 왜 잘 나가던 그 디오가 왜 갑자기 흑자 도산까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가 좀 상당히 잠깐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이 그 디오가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뀐 거는 다름 아닌 이 보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그 모태이기도 한 건설사업부가 있었는데요. 지급보증사업부요? 예, 이 과거 건설사업부가 진행했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 연대보증을 선 것이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네.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요, 이 건물이 분양되지 않고 또 매출채권 회수가 불등해지면서 곧바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결국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400에서 500억 가량의 그 자금이 순식간에 묶이게 됐습니다. 예, 일단 그 디오의 그 본사가 현재 부산시 센텀에 지금 있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건물이. 이 본사 건물만 팔면 유동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을 덴츠플라이에 넘긴 이유가, 이 덴츠플라이 정도면 회사가 한 번 더 임플란트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기회가 되냐고 이제 좀 살펴보면요. 이 덴츠플라이는 하나로 연간 매출 3조 원, 또 단기 순이익으로 2,5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이 치과 재료에서는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시가총액만 한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이 판매 네트워크를 또 구축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업계에서는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덴츠플라이가 이 디오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은 회사의 성장은 뭐 떼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지 않겠냐. 실제로 그 덴츠플라이와의 그 시너지가 조금씩 나타나고는 있는데요. 그 올 연말에 일본 진출이 일단 신호탄이 될 것이고요. 연말에 일본 진출. 또 내년에는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아마 제품이 판매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이 제품 판매 라이센스를 따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 덴츠플라이가 이미 그쪽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이제 전수를 받아서 뭐 일반 기업들이 진출한 것보다 상당히 시기를 앞당겨서 진출을 할 수 있다. 이런 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어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주가가 제일 관심일 텐데요. 네. 지금 주당 가치는 어떻게 오늘도 보고 좀 빠지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요즘 뭐 좀 빠지는데, 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뒤에 올해 기준 그 PR이 감안할 때 이 선도업체인 이 오스테인 임플란트보다 약간 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업체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매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이 얼마 남지 않은 올해보단 그 내년에 한번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최근 임플란트 그 시장이 성장 둔화와 또 업체들 이익률 감소로 이 투자들의 관심 대상이 약간 좀 멀어진 상태인데요. 그 얼마 전 복지와 관련해 헬스케어 업체들이 좀 수혜주로 부상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실상은 뭐 그렇던 얘기고요. 하지만 업체별로 차별화는 예상이 됩니다. 일단 선도 업체들을 중심으로 그 해외 시장 개척이라든가 또 글로벌 업체와의 그런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디오를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일단 세계 최대 치과 기자재 업체인 덴츠플라이. 그렇군요.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래 들리는 게 끝난 거죠? 그렇죠. 저는 항상 이렇게 기고만장을 나가고. 총무음열전. 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정영 기자, 김성호 기자.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